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확산된 데다 미국 경제의 앞날도 박지 못하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 내린 11,139.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유럽 국가 부채 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눌렀습니다. 영국 증시만이 1% 올랐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보험, 농협, 취업, 신협 등 상호 금융에서 연간 19조 원가량 발생하는 과도한 대출금 연체금리가 낮아집니다.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국내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흘 연속 하락하면서 1766까지 밀렸는데요. 장중 변동폭도 컸고요.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팔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장 정리해 주시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 수급 매매 동향까지 짚어주십시오. 네. 전일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시장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흐름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지만 장중에 이제 플러스도 전환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힘을 보신다라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상으로 본다면 1766.71포인트, 그러니까 1.07포인트 프로 하락한 1766.71포인트에 좀 마감을 했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00억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매도폭을 상당히 좀 키웠던 그런 하루였는데 장 막판에 그러니까 기금이었죠. 기금에 한 1,000억 정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좀 시장을 좀 방어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황을 보신다라면은 1,750억 정도 차익거래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차익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1,470억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차익에서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가 그만큼 대형주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바닥권 근처에서 많은 물량의 비차익거래 매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신다라면 금융, 유통, 조선주의 조선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금융 업종이겠죠. 보험,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증권 같은 업종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고요. 그다음에 유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매 수수료 단가 인하 이런 부분 때문에 악재를 좀 작용을 해서 하락폭이 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지금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택 그동안에 그러니까 인수 얘기가 나왔던 신택이 지금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투심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악화에 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화정 중에서 자동차 종목만 자동차 업종만 좀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했던 업종을 보신다면 포털업체, 지금 NHN 같은 뭐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뭐 다음이나 SK컴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보고요. 그다음 철강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철강 업종 대부분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신다라면은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한 종목들이 보시면 금융업종, 그 다음 KB금융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동부화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74억 정도 순매수로 보여줬었는데 어저께 지금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매도한 만큼 매수 규모는 상당히 좀 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NHN 600억 정도 순매수로 보여줬었는데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 쪽에서 좀 받아냄으로써 상당히 좀 큰 폭에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좀 매수가 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최강주가 강했던 만큼 포스코가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부품주인 현대위아에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는 현대위아가 좀 참고 지표, 그러니까 투자 지표로서 좀 역할을 하시면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관들이 좀 231억에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좀 매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은 NHN,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NHN은 상당히 좀 많이 매수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인수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조선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들 430억 정도 현대중공업 매도가 상당히 좀 조선 업종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에 대해서는 화학주의 매도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 346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343억, KB금융 같은 경우 343억의 매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270억 정도 매도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차화정, 그 다음에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투자 심리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한 3% 정도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급등주보다 급락주들이 더 많았던 하루였죠. 흐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 어저께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예.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지금 오후장에서 좀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막판에 소폭 조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좀 마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본다면 3.14% 하락한 465.35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면은 3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267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신택 지금 분식 회계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시장의 지금 투심을 상당히 좀 악화시켰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 뭐 박근혜 테마주라든지 기존의 테마주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고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도 그렇고 바이오 관련주도 그렇고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심화되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투매가 유발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위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CJ ENM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일단 하락폭이 가장 좀 두드러졌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게임비라든지 JCE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던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였죠.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개별 종목의 지금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영향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뭐 추세적인 이탈이냐 그런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좀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종목별로 수급 동향을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지난번 월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AMOL이니까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 흐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SFA에 22억 순매수, 그다음에 지금 원익 IPX에 13억 순매수, 그다음에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12억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외국인들은 그래도 일단 경쟁력이 있는 IT 부품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기 모멘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조금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털주 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NHN을 많이 매수한 반면에 일단 SK컴즈 같은 경우도 SK컴즈나 다음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 매매 상위에 좀 기관 매매 상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다음에 CJ ENM 같은 방송 컨텐츠 관련주도 15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13억 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유통주 중에서는 지금 뭐 백화점 관련주보다는 홈쇼핑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수급은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국내장 정리했고요.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장이 또 빠지면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차트상 양봉을 만들며 끝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호전된 결과를 내놨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유럽 쪽, 미국 쪽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유럽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그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폭을 확대시켰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약보합권에 출발했지만 유럽 증시도 그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 프랑스, 독일과 상반되게 좀 약보합에 출발했지만은 약보합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동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그런 그 이유라고 현재 밝혀지고 특히 그 이유라고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나 장초반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좀 기술적 반등이나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 증시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프랑스 그리고 독일 증시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상반된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한 독일의 공장 주문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B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고요.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유럽 채무 위기 악화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것이 악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 국채 시장 붕괴 위기감이 제기가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에서 좀 경기에 민감한 산업주, 자동차주 그리고 여전히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좀 상반되게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이 아니라는 부분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땐 광업주, 정유주가 선전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리스 문제가 상당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리스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과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론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보여드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본다면 제가 준비한 화면은 그리스 2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지금 현재 그리스 국채 수익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9월 5일 현재 50.3%까지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반대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리스 2년물 국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을 1년마다 50%씩 부담을 2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든다면 그리스 국채를 100만 원 가량 사게 되면 해마다 50만 원씩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2년 뒤에 더블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만큼 국채를 발행을 하고 국채를 샀을 때 그 국채에 대한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국채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런 국채 수요를 좀 더 늘리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6월 1일 같은 경우는 24.5% 이 부분도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 50%까지 거의 더블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그리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지가 않고 그만큼 거의 디폴트 상태를 지금 현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런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은 좋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 사정도 좋지 않다는 부분을 좀 상기시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1.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시장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채권을 가지고도 마찬가지 시장을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진국의 채권 수익률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스프레드를 볼 때 선진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흥국의 국채금리를 보고 스프레드 차이를 보고 시장이 좀 해석을 하는데, 자, 그리스와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선진국과 안 좋은 나라들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장에서 만약에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면 시장이 안 좋게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으면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늠할 때 국채 수익률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채무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급락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가 되면서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키웠고요. 그리고 앙겔라 총리가 이끄는 우파가 최근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악재가 되었습니다. 선거에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도 당초 추진하게 했던 긴축 조치를 계획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조금 우려감을 증폭을 시켰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최근의 총파업도 상당히 시장에서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땐 금융주, 기술주, 산업주가 장 초반 약세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의 ISM-B 제조업지수가 상당히 예상치보다 개선된 것은 확인이 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하지만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2% 넘게 하락하던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마감 30분을 남겨놓고는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중 저가 대비 낙폭 축소율을 한번 보니까 장중에 300포인트 이상 낙폭이 확대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200포인트 이상 축소를 시키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리스가 구조개혁을 약속을 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채 수합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상당히 장 후반에 낙폭 축소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긴축 조치에 속력을 내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는 올해 말까지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4억 유로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ISM-B 제조업지수 지표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8월달 ISM-B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53.3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날보다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상치인 51을 상회를 했습니다. ISM-B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SM 제조업지수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견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ISM-B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계속해서 상회를 하면서 50 이상 그렇게 하반 경기에서 확보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어쨌든 비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내수 소비가 개선이 되고 고용이 좀 개선이 된다면 ISM-B 제조업지수는 개선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삼성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미국 경기부양책 발표로 증시의 하반 경직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 유럽 정책 공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유로존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1700에서 1900선 내의 박스권을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올해 최저치를 불과 56포인트가량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의 이면에 가려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근거로 주식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서기 위한 필요 조건이 갖춰지고 있으며 코스피 1750선 이하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국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내수주와 가치주 중심의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시 불안 심리 고조와 맞물린 금주 주요 경제 권역의 정책적 대응 기대는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 반등의 모멘텀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자 심리에 주목해 향후 지수 급락보다는 여러 번의 하단 테스트 과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빠른 기술적 매매 대응을 우선으로 단기 하락률이 큰 업종 대표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예,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HMC 투자증권 어떻게 투자 의견 내놓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변동성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 의견은 계속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은 임하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 플레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시장이 좀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지금 약세 지속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만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변동폭이 50포인트에 육박하는 그 투자 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어제 보셨지만 그 오후장에 그 연기금이 지난달 18일 이후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그 적극적인 어떤 지수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ISM 그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오히려 예상보다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부담을 좀 덜어주는 모습인데 여하튼 변동성 국면이 좀 이어진다 하지만 단기 저점 어떤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플레이는요. 한 4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 과대하는 그런 종목을 전략을 좀 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3분기 실적 호전주를 좀 초이스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좀 중국 쪽에서 위안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내수 성장에 대한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좀 초이스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포트의 비중은 일정 부분은 중소형 어느 정도 테마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상당히 턴 어라운드되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접어서 분배를 잘 하시는 어떤 포트를 잘 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거로 보여지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 사야 될지 업종별로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카테고리 4가지에서 한번 종목을 좀 분류를 해보면 예. 가장 낙폭과대 종목들은 역시 차화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조 SL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좀 철강주 쪽에서 좀 괜찮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좀 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3분기 실적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수 쪽에서 좀 우리가 초이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J ENM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요, 뭐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이 좀 보일 필요가 있고요. 중국 내수 쪽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그 쇼핑 쪽 관련된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요, 어느 정도 화장품 쪽에서는 뭐 코스맥스라는 종목들 같은 볼 수 있을 거로 보이시고, 기계 쪽에서는 동양기전 같은 종목들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최근에 어떤 뭐 실적이 상당히 좀 가치주보다는 좀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종목들 괜찮을 거 보여지고요. 뭐 화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가미화되는 뭐 삼형화학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들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증시의 침체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4흘 연속 하락세를 경험했는데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힘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하락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어제장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766까지 하락했고요. 1920에서 1740선까지 밴드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변동폭도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투자 손자병법에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업종과 테마 중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와 함께 서울 재보선 관련주 등 다양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4분 가까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 네.
해외 증시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여서 오늘 국내 증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네. 투자 의견 갖고 계신지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예. 일단은 뭐 흐름 자체 어제부터 일단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좀 나쁘진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예, 코스피 일봉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겠죠. 1740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단 매도세가 시장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초반 지수 대비,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매수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 이탈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1740포인트에 재이탈이 없다라면은, 그러니까 전저점이겠죠. 전저점 라인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지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저항선이겠죠. 1810포인트, 그러니까 1800선에서 1810포인트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일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하고 나서 일단은 시장 첫 번째 맞는 시장이었는데도 그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1%대가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대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시장 예측치보다는 그렇게 하락률이 좀 크지 않고 시장 힘이 오히려 좀 강했다라고 지금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내일이죠. 내일은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얘기가 좀 나올 연설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야간 선물에 보신다라면은 2%대 상승을 보여주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초가는 상당히 좀 갭상승해서 좋게 좀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좀 악재가 해소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 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국채가 지금 50% 국채 수익률이 50%를 좀 육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투심은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좀 소극적인 투자가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4,3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귀환을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좀 보이더니 액션을 취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매 패턴은 아직까지 안정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귀환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의 추세적인 매매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매라는 것은 외국인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있어야 좀 가능할 건데 외국인이 추세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외 악재겠죠. 미국발 악재든 유럽발 악재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 매매를 하겠다, 나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겠다, 이런 트레이딩 관점은 절대 취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가 상당히 좀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장 막판에 기금들의 자금이 한 1,000억 정도 유입이 되고 그에 따른 투신이라든지 증권 쪽에서도 매도폭을 상당히 좀 줄이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이런 흐름을 보신다라면 기관들의 일단은 힘입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중장기적인 전략은 좀 다시 한번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세아베스트라든지 휴캠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지수의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지 않는 그런 실적 우량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업종이든 종목이든 실적이 우량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서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 차트가 이쁘고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신다라면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가 나올 때는 지금 대형주들이 폭락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 영향이 좀 적은 종목들로 일단 매수를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신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런지요? 네, 오늘 조금 상승 쪽에 저는 무게중심 좀 두고 싶습니다. 예. 저는 미국 증시고 유럽 증시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 막판에 조금 호재성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유럽 변수라든지 미국 변수가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발 호재가 좀 낙폭을 상당히 크게 축소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침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밴드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아래쪽으로는 1735포인트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800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밴드는 1735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화면을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화면을 같이 보신다면 대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지금 수급적인 변수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게 좀 시장이 그 선물 동향을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조금 양봉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미결제 증감 동향과 그리고 미결제 약정 동향을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은 미결제 증감 동향을 봤을 때 어제 대규모 미결제에 대한 청산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매도 포지션에 대한 대규모 청산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봤을 때 미결제 약속도 이렇게 큰 폭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쪽에서는 조금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베이시스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베이시스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어제 장 후반 쪽에서 큰 폭으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위쪽으로 봤을 때 콘텐코 상태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이시스가 콘텐코 상태에 유지가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유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업종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조금 피해야 될 업종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과 같은 그런 대형업 유통업체를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셔도 좀 아시겠지만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가 현재 인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같은 그 TV홈쇼핑에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의 판매 수수료가 현재보다 3%에서 한 7%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가 한 5% 정도 인하가 될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감소는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가 어떤 얘기냐면 중소업체가 어떤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물건이 100만 원 정도에 팔렸다면은 거기에서 30만 원은 백화점에서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물건을 납품하게 된다면 거기에 실질 수익은 수익이 아니죠. 매출 같은 게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판매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서 기존에 70만 원이었던 이런 70%의 그런 판매 수수료 70만 원 70%의 매출이 이제는 증가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대쇼핑몰 같은 그런 대형 유통업체는 그와 반대로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뉴스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통업체는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 좀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빠진다고 해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울시장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테마 지금 안철수 연구소 그리고 KT무직, 코아스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에 좀 테마성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낙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 걸려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접근보다는 절대 좀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라고 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접근 업종을 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상당히 낙폭이 컸던 여전히 차화장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과 건설 같은 게 좀 접근을 한번 관심 업종에 한번 편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그 오바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시설에 관한 투자입니다. 인프라 시설 같은 게 사회 기반 시설이죠. SO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 건축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양책의 영향 때문에 철강과 그리고 건설주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업종에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대아이스코, 휴캠스, 영보화학 그리고 진성TC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이스코, 휴캠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보화학과 진성TC 같은 경우는 차트 관심주이기 때문에 좀 단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관심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대폭으로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번에 홍희진 팀장님께서 들고 오신 오늘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지금 시장을 보신다면은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또 이제 많은 상승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자동차,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지수와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하면 같이 하락을 하고 하지만 그래 지수 대비에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 타이어 업종 안에서도 넥센 타이어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K5라든지 신형 그랜저에 지금 타이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자동차들이 상당히 조금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러한 매출 호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주가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시장이겠죠.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가구당 하나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연코 뭐 한국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의 수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겠죠. 18,600원에 대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지지선 121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매수권역은 17,400원에서 한 17,600원 정도 오늘 소폭 상승했을 때도 충분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정고점이겠죠. 18,6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400원입니다. 그러니까 16,400원 이탈시는 일단 미련 없이 손절을 하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도 짧게, 손절가도 짧게 단기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넥센 타이어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 관심 종목 들을 텐데 어제 주셨던 종목이 장중에 목표가 달성 나왔습니다. 보락이었죠. 예. 예, 어제 종목 같은 게 좀 단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 하셨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날 말씀드린 뭐 CNS 같은 경우에도 욕심내지 말고 수익 실현 하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연관된 그런 전략 그리고 매매를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동국실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홍희진 팀장님과 그 어떤 섹터가 좀 겹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1차 부품 공급 협력사고요. 플라스틱 사출 및 중국 성형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고 공급하는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그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최근에 사태 흐름을 보고 가지고 나왔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술적 그 분석을 통해서 매매 전략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동국실업 같은 게 상당히 그 급등하는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조금 예상이 됐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최근에 241선이 이렇게 장기 입병선이 장을 작용했었는데 그 이틀 전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추세 강하게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쪽에서 다시 한번 마찬가지 9%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권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이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도 단기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020원에서 2,08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80원, 어저께 시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2,18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도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어제보다 0.9%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